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36호 3단원의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 위에서입니다. 보시다시피 x1보다는 x2가 더 크기 때문에 x2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길이는요, 당연히 오른쪽 큰 값에서 왼쪽 작은 값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x2 빼기 x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x1이 오른쪽에 있다면요, 이 값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1 빼기 x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써보면요, 결국엔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죠. 즉 큰 좌표의 값에서 작은 좌표의 값을 뺄 텐데요. 누가 큰지 모를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두 값을 뺀 다음에 뭘 씌워주면 되겠어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즉, 이 절대값을 씌워주면 같은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누가 큰지 보일 때는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고, 그 다음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절대값 씌워서 뺀 후에 절대값 씌워주시면 이게 바로 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 거리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두 점을 잇는 최단의 길이,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거리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도 충분하죠. 거리 얼마예요? 6에서 1 빼니까 5 되겠죠. 다음 음수입니다. 음수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가 있는데요. 이 거리는 역시나 오른쪽 마이너스 4에서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결국 이거 거리 2인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로 바뀌어서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거나 또는 두 개를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서 계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문제 1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2부터 5까지는 얼마인가요? 바로 3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7과 3이 있어요. 마이너스 7과 3은요,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3 빼기 7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3과 7을 빼서 바로 절대값 씌운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얼마가 됩니까? 이거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이란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내용은 이겁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은 임의의 x축, y축이 펼쳐진 거기에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우리가 표시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x좌표, y좌표로 표시된 두 점 A와 B가 x1, y1, x2, y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좌표 평면이에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빨간 선분 요거예요, 요거.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냐면요, 이렇게 보이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봅니다. 직각삼각형. 여기 보니까 이거 가로의 길이죠. 정확히는 밑변. 그리고 이만큼은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선분 AB의 길이는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합니다. 그럼 빗변, 밑변, 높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기 직각이니까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다, 이 사실이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조금 빈 공간에 써볼게요. AB의 제곱, 빗변의 제곱은 밑변 AC의 제곱과 그 다음 BC의 제곱, 높이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밑변은요, 여러분, 이 둘은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X좌표만 생각해주면 돼요. 높이가 Y좌표의 높이가 똑같은 건 Y좌표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좌표끼리 빼주면 이 길이가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빼서 절대값 씌웠습니다.
빼서 절대값 씌우면요. x2 빼기 x1의 제곱. 그리고 그럼 이 길이는요. 세로 길이는요. 지금 x축,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을 그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y끼리 뺀 거예요. y좌표끼리 빼면 위에서 아래 빼지만 누가 큰지 모를 땐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절대값의 특징은요. 그냥 절대값을 x제곱 하나, 그냥 x제곱 하나 똑같죠. 그래서 이 절대값 떼고 그냥 괄호로 바로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보면요. a, b의 제곱은요. 좌표로 사용했을 때 x끼리의 뺀 것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이니까 길이 이 제곱을 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에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원래 이 제곱근을 풀 때는 뿔 마인데 길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이 루트를 씌운 이 값 x2 빼기 x1의 제곱, x끼리 뺀 것의 제곱, 그리고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해서 AB의 길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공식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을 x축, y축에 평행하게 선분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 가로 길이는 x축 1이 x좌표끼리 뺀 것, 이 세로의 길이는 y좌표끼리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변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을 때 빗변의 길이는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 써고 보면 x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자도 좋지만 실제로 숫자로도 충분히 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큰지 모를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빼셔도 됩니다. 왜? 음수나 양수나 제곱하면 값이 똑같아지니까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B 길이 구해보러 가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요. x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3과 2를 빼서 제곱하고요. y끼리 뺍니다. y끼리는요. 1과 마이너스 2를 빼서 제곱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요. 얼마예요? 2의 제곱 4와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1로 바뀌니까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제곱이죠. 여기도 4입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 그쵸? 루트 8 다시 한번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루트 2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AB는요. 루트 x끼리 뺀 것 제곱 이제 바로 빼서 제곱할까요? 3 빼기 1은 2니까 2의 제곱은 4입니다. 그 다음 y좌표끼리 뺄게요. 이거 두 개 빼면요. 빼는 순서는 상관없는데 보통 뒤에서 앞에를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죠. 그런데 제곱하면 이거 16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루트 20이고요. 제곱근 풀까요? 제곱근. 여기는 루트에 4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죠. 4는 얼마니까요?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루트 앞으로 누구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2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루트 5 계산했습니다. 원점과의 거리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더 쉽게 할 수 있죠. 선분 OA네요. OA, AO로 쓰겠습니다. OA로 쓰겠습니다. OA는요. 선분 OA의 길이는요. 루트 빼서 제곱합니다. 얼마예요? 4. 빼서 제곱하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13.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살짝 응용된 예제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줬고요.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어요. 삼각형은 맞는데 점을 3개 가지고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까? 종류가. 여러분이 아는 거 다 말해보면요. 대답했을 거라고 믿고 정삼각형 있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직각삼각형 있습니다. 또 이등변 삼각형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응용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삼각형의 세 변을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길이를 비교해서 세 개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세 개가 피타고라스가 만족하면 직각삼각형, 두 변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피타고라스 플러스 직각까지 그 두 변까지 같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여기 직각이 아니고 직각 이등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세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네요. A, B부터 하겠습니다. B, A는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루트 3의 제곱 9겠네요.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1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0 나왔어요. 두 번째 BC 갑니다. BC는요. 이렇게 보면 X좌표 2개 빼서 제곱하면 4, 2의 제곱이죠. 그 다음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6의 제곱 36입니다. 계산하면 루트 40 되겠나요? 물론 뭐 2루트 10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피타고라스를 위해서 루트 40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CA 갑니다. CA는요. 3과 마이너스 2, X끼리 뺍니다. 3과 마이너스 2 얼마인가요? 5죠. 5의 제곱 25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6과 1입니다. 제곱하면 얼마예요? 또 25 나오죠. 그래서 6 빼기 1의 제곱 25이네요. 그래서 루트 50 되겠습니까? 그럼 비교해 볼까요? 이 세 개의 변은요. 어떤 것도 같지 않고요. 어떤 두 개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정삼각형도 아닐 거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안 됩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후보는 뭐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의 여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은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긴 변 제곱입니다. 셋 중에 가장 긴 변이 바로 이 아이죠. CA인 루트 50을 뭐 해보면요. 제곱해보면 남은 두 변 누구누구죠? 루트 40의 제곱과 루트 10의 제곱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50이죠? 여기는 40과 10이죠? 정말 같다라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분명 직각삼각형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답을 써줄 때요.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2% 부족한 답입니다. 아니 한 30% 부족한 답이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직각삼각형을 말해줄 때는 둘 중에 하나로 어디가 90도인지를 말해주던지 어떤 각이 90도인지를 말해주던지 아니면 어떤 변이 빗변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90도인 각을 말해주거나 아니면 빗변이 어디가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누가 빗변일까요? 그죠? 가장 긴 변인 CA가 되겠죠. 그러니까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CA가 빗변이면요. 상황을 그려볼게요. A하고 C가 빗변이고 나머지 각은 여기가 B가 됩니까? C와 마주보는 각인 누구? B죠. B. 두 번째 방법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변을 말해주거나 또는 각을 말해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직각삼각형을 정확히 표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도 역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어요. 후보 말해줬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중에 여러분은 역시나 세 변의 길이 AB와 BC와 CA를 구해놓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해보십시다. AB는요. 루트 쓰고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1,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거 2의 제곱은 4네요. 4. 다시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왔어요. 두 번째 BC 갑니다. BC는요. 오 분수 나왔어요. 그래도 해봅시다.
분수 제곱하면 이거 4분의 9인가요? 그 다음 y좌표끼리는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나오죠. 결국 이거 루트 이거 4분의 9하고 4, 4, 16을 더하면 루트 4분의 25예요. 다행히 이거 밖으로 풀리네요. 2분의 5라고 이렇게 풀려서 다행입니다. CA 가보겠습니다. CA는요. X좌표끼리 빼면 얼마예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의 제곱인 4분의 25로 쓰겠습니다. 플러스 Y좌표끼리는요. 마이너스 1과 A씨예요. A씨.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빼면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0의 제곱은 0입니다. 결국 루트 4분의 2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루트 4는 2죠. 2분의 5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인할 거 눈에 보이시죠? BC의 길이, CA의 길이가 모두 다 2분의 5로 같은 거 확인하셨으니까 BC와 그 다음 CA가 같게 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때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이등변이면서 직각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이 되는지를 보려면요.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2분의 5와 루트 5가 나오는데요. 루트 5는 이거 계산하면 이걸 루트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루트 4분의 25와 5 중에 누가 더 큰가요? 이게 더 크죠. 그럼 이 두 변이 더 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는 만족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까지는 아니고요. 이 경우는 BC와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와 CA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말해줄 때도요. 어떤 두 변이 같은지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예제 2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러면서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X축 위에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좌표평면 위에 잠깐 표시를 해보면 3, 마이너스 2 대충 해보겠습니다. A예요. 그 다음 B는요. 6, 이 세 칸 더 하겠네. 6, 5 뭐 이쯤을 B로 쓰겠습니다. A와 B가 여기쯤에 있는데 어떤 X축 위에 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X축이면 여기 위에 돌아다니겠네요.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이 점 P에 대해서 A의 같은 거리에 있대요. 다시 말하면 P에서 A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 이 두 개의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A, 0으로 잡으면 되겠죠.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Y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P의 좌표를 A, 0으로 잡는 게 우선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쓸 일은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되잖아요. 그럼 AP의 거리는 루트 공식 쓰겠어요. 그 다음 PB 이거 BP라고 쓸까요? BP의 거리도 역시 루트 이렇게 되겠죠. 우리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AP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그럼 이번엔 X좌표끼리 빼야겠네요. Y좌표끼리 뺀 거 0과 마이너스 2 빼면 플러스 2의 제곱 4가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갈까요? BP면요. X좌표끼리 뺀 거, 마이너스 6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거, 빼서 제곱하면 25인가요?
그래서 이 두 등식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무엇을 없애주고요. 루트를 다 없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속의 것만 여러분이 잘 계산하면 충분히 a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에다가 4를 더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긴요.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에 25 더해야 합니다. 이거 정리해서 해보면 a제곱은 지워집니다. a는 왼쪽으로 다 이양할게요. 그럼 왼쪽엔 플러스 6a만 남고요. 오른쪽엔 여기 13과 여기 보이는 거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36과 25 더하면 61에서 13 뺐을까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61에서 13 빼면 48 나오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될 거고요? 6, 8에 48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P의 좌표는 바로 8,0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비슷한 문제이죠. 이번에도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으면서 Y축 위에, 이번에는 Y축이네요. 아까는 X축이었는데 Y축 위에 있게 되는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점 P라는 점을 그럼 어떻게 두면 될까요? Y축이니까 여러분 Y축이는요. Y축은 무슨 좌표가 0이 됩니까? 이 Y축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가 0이 되죠. 그래서 X좌표가 0일 때 Y좌표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B라고 두겠습니다. B.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0,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런데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 P까지의 거리와 A에서 P까지 거리가 같게 되는 점 P의 좌표 중에서 우리는 Y좌표 B만 찾으면 되겠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루트 AP는요. X끼리 빼서 제곱하면 2의 제곱 4죠. 다음 Y끼리 빼서 B 빼기 3으로 쓰겠습니다. 제곱하면 되겠네요. 왼쪽 BP, PB 똑같은 거니까 BP로 가보겠습니다. X끼리 빼서 제곱하면 25예요. 빼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Y끼리 뺍니다. B 빼기 빼기 2는 플러스 2로 바뀌면서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죠. 그럼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의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없앤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곱하면 루트를 양변 다 지울 수 있겠죠. 이제 전개할까요? 4와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오른쪽은 25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B제곱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B를 왼쪽에 마이너스 10B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상수항은요. 25하고 4, 29에서요. 13을 빼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6이 나옵니까?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분의 16 약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결국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0,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3번은요. 즉 정리의 이름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임의의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 변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대요. 이거 직접 그려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그냥 ABC를 이렇게 놓는다면 AB의 제곱과 AC의 제곱, 지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양쪽에 있는 지붕의 제곱을 더하면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AM,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마주보는 변의 중심과 꼭지점을 이은 선, 무슨 선이에요? 저 중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중학교 때 무게중심 배울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중선과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가 중점이니까 BM, BC가, MC가 똑같겠죠. 그래서 중선의 제곱과 BM의 제곱
합의 2배이다 이런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의 이름은 사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Y축과 X축 어떤 삼각형이든 사실은 돌려서 이 한 변의 길이를 원점에 X축에 갖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점 있죠? 그 밑변의 중점을 원점에 갖다 놓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중점을 원점에 갖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이든 돌려서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길이가 조금 줄었네요. 삼각형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 대해서 한 변을 X축에 갖다 놓고요. 그때 그 중점, 한 변의 중점이 원점에 가도록 삼각형을 돌려서 갖다 맞추어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점의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설정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점을 잡아볼까요? 이 A라는 점은요. 임의의 점 A, B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점은요. C, 0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죠. M이 중점이니까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자동으로 -C,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정말 만족하는지를 우리는 보이면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 계산해서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먼저 계산하고요. 오른쪽 계산해서 두 개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부분이에요.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요. 계산해보면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끼리 빼면 A 빼기 C는 A 플러스 C네요. 제곱 플러스 그 다음 Y좌끼리 빼서 제곱하면 B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AC 제곱 하겠습니다. AC 제곱은요. AC니까 A 빼기 C의 제곱과 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했으니까 루트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정리하면요. 결국 이 가로 첫 번째 가로 안에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에 b제곱이 있고요. 뒤에 거 가로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에 b제곱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ac, 2ac가 지워지죠. 결국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2배씩 있습니다. 무엇이요? a제곱과 c제곱과 b제곱이 2배씩 있는 이런 모양이 바로 좌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변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은요. 따로따로 am제곱을 먼저 계산해 보고요. am제곱은 얼마예요? am제곱은 이 점과 m이 원점이죠. m을 원점으로 놓았기 때문에 루트 지워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bm은요. bm의 길이는 bm제곱은요. bm은 보시다시피 그냥 이 길이의 제곱이죠. x축과 평행한 길이니까요. 마이너스 c 제곱하면 그냥 c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으로 다시 보면요. 2의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갖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c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결론은요. 좌변에 있는 값과 우변에 있는 값이 어때요? 같죠?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이걸 니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 값이 같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을 다시 내려주겠습니다. 삼각형을 보면요. 지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양쪽에 있는 지붕의 제곱의 합은, 즉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은 중선을 내렸을 때 한 중선의 제곱과 그 다음 왼쪽 변이죠. 오른쪽 변 똑같습니다. 길이가 BM의 제곱의 합의 몇 배이다? 2배가 된다. 이게 같게 된다라는 결론이 만들어지죠. 이 정리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불러줍니다. 5번 문제도 볼까요? 비슷하죠? 제곱의 합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임의의 직사각형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 내부의 임의의 점이 여기에 찍혀 있으면 이 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들의 관계 보세요. PA제곱과 PC제곱이죠.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은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지금 문제 5번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충분히 증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조금 지워볼게요. 이것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사용해 본다고 하면 이 아이를 좌표 평면에 데려갈 겁니다. 어디를 원점으로 하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까? 좌표 평면이니까 어느 부분을 원점으로 하면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여기 보이는 B를 원점으로 두고 이 직사각형을 좌표 평면에 모시고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X축, 이걸 Y축, 여기를 원점으로 두면 증명을 해볼 수 있겠네요. D, 이 점 하나만 좌표로 두면 나머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이 B는 이미 원점이었고요. B는 원점입니다. 그다음 D의 좌표를 A, B라고 하나 두면요. D의 X좌표랑 C랑 똑같으니까 C는 A, 0이 될 거예요. A는요. Y좌표가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0,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4점의 좌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내부의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는 이 안에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 X, Y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 X, Y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지 역시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일단 좌변 먼저 갈까요? PA제곱과 PC의 제곱 좌변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제곱 이 둘의 길이죠. 그러면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없어지고요. X제곱과 그 다음 Y-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PC의 제곱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X끼리 뺀 거 X 빼기 A의 제곱과 Y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PA제곱과 PC제곱의 합은 이 위쪽에 있게 되고요. 그럼 PB의 제곱과 이번에는 PD의 제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의 제곱은요. P에서 B까지의 거리니까 어떻게 돼요? X끼리 빼면 X제곱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Y끼리 빼니까 그냥 Y제곱입니다. 됐죠? 이번에는 PD의 제곱 하겠습니다. PD는요. PD면 이렇게 되겠죠. PD, 아이고 여기네요. PD는요. X끼리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그 다음 Y끼리 빼요. 그럼 Y 빼기 B의 제곱.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식과 색깔 좀 바꿔서요.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식이 같은지를 확인하면 돼요. 어때요? X제곱 들어있죠? X제곱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Y제곱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 Y-B의 제곱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X-A의 제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순서만 살짝 바뀌었을 뿐이지 이 4개의 항들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따라서 PA의 제곱과 PC의 제곱, 이거 가로 빼주고 PC의 제곱
B, P, B의 제곱과 P, D의 제곱 이렇게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려면요. 그냥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각선은 다시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의 합이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 합이 되잖아요. 근데 대각선뿐만 아니라 P점이 움직이더라도요. 같은 선입니다. 이 선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선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만 의의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생각을 넓히는 수학과 그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확인하기 이 문제 꼭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생각 넓히는 수학과 스스로 확인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니까 꼭 풀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